자, 이제 목요일 또 준비해야 되는데 든든한 두 분입니다.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에 수급을 쭉 봤는데 포인트가 뭐 보이는 게 있는지 오늘 네. 비트코인 아침에 막 얘기들 하던데 네. 피델리티가 10만 불을 콜하더니 JP모건도 10만 불 이렇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봐야 됩니까? 미국 연준에서 이제 뭐 코인을 없애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움직임이 워낙 좀 돋보이는 상승세잖아요. 네.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더 좀 강하게 코인 가격이 이제 회복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아직도 막 이쪽으로 잘 안 들어오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초창기 때 이제 급등을 할 때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뭐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막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이제 약간 좀 시들해졌다는 거. 왜냐면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좋으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지 관련된 주식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뭐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네. 수급 특징주들을 보면 최근에 저희가 뭐 얘기했던 종목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 특히나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또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해드렸던 만도가 다시 올라와 있다. 뭐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이틀 동안에 만도가 거의 뭐 10% 가까이 급등세가 좀 나왔고 현대차, 기아, 뭐 만도 이런 자동차 종목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넓게 보면 자동차 업종이 지금 뭐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형주는 보통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메이저 수급인 기관 투자자나 뭐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즘 매매가 좀 소극적이고 코스피는 네. 코스닥은 좀 사들이는 기업이 있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적극적인 것 그렇죠. 같은데. 기관 중에서 특히나 요즘에 연기금이 네. 나름대로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연기금이 올해 이제 연중 내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 아래로 이제 주식이 떨어지다 우리 주식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2.5조 원 정도 매수 여력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주식을 많이 팔고 더 팔아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특히 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기아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워낙 강하게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 비율 아래로 이제 떨어져서 연기금에 이제 매수 여력이 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이 가장 먼저 입지를 한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 네.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이제 기관들의 수급 위주로 들어오는 게 연기금의 수급 스탠스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경민 차장 어디 가셨나요? 네. 아, 여기 계시는군요. 네.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오히려 이제 언제까지 차장이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아침부터 하고 그러세요, 또. 진급 때가 됐습니다. 늘 궁금했어요. 네. 사장 위에가 차장인가? 이제 팀장 네. 이제 내년에 하셔야 돼요. 네. 저 차장. 이제 지점장 나가면 여기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지점장을 못 나가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이 피킹을 할 때 이제 어제 뭐 다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뭐 했던 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올림픽 시간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시간 외 강세 뭐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게 좀 됐는데. 오히려 재료가 후행으로 늦게 반영한 기업을 지금 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소랑 알미늄,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유승민 의원 뭐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가져오기는, 그러니까 끌고 오기는 이렇게 또 이렇게 왜냐면 딱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시간 외에 이제 단일가에서 강세에 나오는 종목들은 가능하면 좀 그냥 뭐 시장에 맡기려고 그냥 소개해드리지 그들만의 않으려고 네, 하는데. 트레이딩의 세계. 그래서 그렇죠. 본 기업 수급상 오늘 뭐 저는 CJ E&M을 CJ E&M. 네, 가져왔죠. 어제 재료가 준비를 했어요. 그저께 나왔는데 네네. 일본의 도에이 네네 맞습니다. 뭐죠? 슬램덩크, 슬램덩크.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IP를 가지고 있는 드래곤볼.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만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좀 IP를,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뭔가 확장을 할 수 있는 또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요거를 또 잘 연결을 하려고 하는 문화 산업의 또 최선봉에 있는 또 CJ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저는 물론 이제 요즘 자동차가 뭐 좀 튀어나가고 있고 또 뭐 원전 뭐 아까 정태근 팀장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제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세대로 이렇게 시각을 쭉 주기가 굉장히 지금 좀 특히 이제 원료단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소프트웨어 쪽,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요즘 뭐 CJ ENM은 틀면 경연만 합니다. 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어제 말씀하신 수파? 네, 멋진 댄서분들의 그런 경연 그리고 또 이제 랩을 하는 또 네. 힙합을 하는 이제 쇼미더머니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또 다른 이제 뭐 아이돌을 만드는 이제 그런 또 경연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플랫폼 중에 하나 티빙이라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좀 OTT.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산 OTT?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CJ ENM이 굉장히 이렇게 좀 침체돼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좀 모멘텀 또 일본과의 소식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도 상당히 많이 좀 뛰어오른 상황이고 굉장히 좀 무거웠던 주가가 좀 가벼워졌어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좀 늘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과거의 수급과는 확실히 좀 차별점이 있다고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홈쇼핑은 조금 정체이긴 합니다. 요즘 뭐 홈쇼핑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뭐 30%대의 그런 뭐 마진을 남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 이제 문화산업 위주로 이렇게 좀 재편이 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 CJ ENM 같은 경우는 딱히 악재가 없다라는 것도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약세장을 역행하는 그런 수급이 나왔다면 또 위드 코로나 또 아주 네네, 적극적인 그렇죠. 소비 뭐 문화 컨텐츠 뭐 공연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 그다음에 또 NC 뭐 이런 또 이런 플랫폼과의 또 협업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어서 이런 쏟아지는 프로그램 매도를 뚫고 이렇게 좀 선호하는 이제 그런 수급이 올라오는 상태라면 물론 주가는 뭐 한 5만 원부터 지금 뭐 10% 이상 올라오는 상황입니다만 좀 모멘텀을 갖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가볍게 좀 네. 접근할 수 있는 CJ ENM을 조금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픽, 그러니까 뭐 픽이라고 하면 수급의 아주 포인트로 앞서 이제 리스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보이는 CJ 네, ENM. 기관에 좀 선호도가 있는 네. 이제 그런 수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김영민 매니저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아, 왜냐하면 이따 자기 관심 주거든요. 아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랑 겹쳤네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수급만 뭐 미리 조금 고스톱을 쳐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자, 하여튼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바꾸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게 얘기하다 보면 또 뭐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김현 매니저의 그 수급 포인트의 픽. 네, 킹. 저는 수급 이제 특징주 올림픽 종목으로 오늘은 첨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첨보 방금 어제도 강했죠. 예, 차장님 맨날 뭐 2차전지 소재 종목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2차전지 소재 종목을 제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몇몇 종목들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삼성전자.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장의 대장주 300만 개미들이 지금 뭐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은 특히나 어제 코스피 지수가 제법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주 동안에 지금 추세적인 하락이 상당히 좀 깊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죠. 계속 시가 대비 그렇죠. 종가가 밀리는 네, 거니까. 계속 밀리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이러니까 SK 하이닉스 역시 뭐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았던 성장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네이버가 주가가 이렇게 이제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태죠. 정말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 수준이 좀 싸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시장 트렌드가 지금 시기에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것. 특히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이제 각광을 받았었던 이런 성장주들이 이제 주가가 무너지고 시장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대안이 될 만한 업종이 지금 사실 2차 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쪽 이런 종목들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좀 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에서도 매일같이 이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라는 종목은 이제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죠. 전해질 첨가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2025년이 되면 2020년 대비해서 한 5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가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수율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의 효율을 이제 얼마나 좀 끌어올리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배터리 첨가제 함량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액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첨보도 2024년까지 캐파를 이제 2020년 대비해서 무려 7배 이상 지금 증설을 한다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빼놓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지금 매매하는 패턴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방송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LNF하고 에코프로가 뭐 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2023년 이후에 실적까지 좀 땡겨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LNF는 어저께 이제 1,000억 원 정도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와가지고 투자 유치했고 그 투자를 유치를 한 걸 또 증설 투자하는데 또 쓸 거거든요. 그런 이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LNF의 밸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섹터에 있는 소재 종목들도 역시나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LNF의 밸류를 이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LNF,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장에서 조금 소외됐었던 일진 머티리얼즈를 한 2, 3주 전에 매수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급등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후성 같은 종목 바닥에 있을 때 이제 매수를 하면 또 급등이 나오고 후성이 이제 올랐으니까 전해질 원래 대장주는 이제 첨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찾아낸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에코프로, BM, LNF를 제가 지금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다른 섹터에 있는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낸다면 뭐 조만간에 또 수급 상위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이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첨보는 이제 전해질과 관련된 종목으로 어저께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급 분석 해봤습니다. CJ ENM하고 첨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CJ ENM 쪽 오늘 좀 네. 아니 뭐 누구 손 드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자. ENM 준비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맞아. 그러네. 네. 다 겹쳤네. 네. 불편하시겠네요. 새로운 종목이 없네. 자, 그러면 두 분 또 준비하실 기업이 있으니까 정혜민 차장 새로운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특이하니까 보도록 하죠. 네. 아난티. 네. 야, 대북 관련주의 또 이 대표적 상징이 있죠. 김현민 전 주번에 말씀드렸지만 CJ ENM. 근데 뭐 이런 시간에 나와서 뭐 대북주 같은 걸 하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아니면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고 큰 영역인데. 그냥 저는, 대북주를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냥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내심 네.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이제 앵커께서 이렇게 귀띔을 해줬던 게 이제 퀀텀닷에 대해서 꼭 그 얘기 빨리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을 원래 해가지고 원고를 한 반 정도 썼었는데 네.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빨려가는 듯한 느낌이 아난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그냥 뭐 대북주 좀 소프트하게 이게 호불호가 워낙 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야 그러니까 대북주는 사실 이게 아까 저도 처음에 이제 좀 어떤 기업 그러면 관련주, 모의 관련주 이게 이미지가 딱 고착화되어 버리면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은 이 본업이 어떻다라는 건 전혀 다 무시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거는 본업은 좀- 잘 되죠. 그럼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네. 고착화된 게 오히려 지금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비난을 무릅쓰고 그냥 대북주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펀더멘탈보다는 조금 더 투자 심리에 기대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 어제도 좀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좀 막 좀 뛰어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정전 선언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 그리고 리오프닝하고 이제 같이 접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왜 이 아난티가 대북에 관련된 종목이 됐고 뭐 대북 관련된 이슈만 금강산 있으면은 관광 그렇죠. 진짜 가장 뭐 빠르게 튀어 오르는가. 뭐 다시 이제 정전 선언을 한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열고 막 그게 막 속도전으로 확 갈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이 종목은 그냥 상징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뉴스 플로우가 조금
우호적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좋은 그런 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제 일정과 투자 심리에 이제 기대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짧은 이제 손절로 매매 포인트를 좀 잡고 뉴스플로우를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좀 달고 다른 아이디어긴 합니다. 일단 펀더멘탈로는 이제 대북보다는 이제 리조트 이제 개발 사업 그리고 리오프닝. 그러니까 아난티 홈페이지 가보시면 생각보다 아난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제 클럽들도 있고 또 이런 휴양 시설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이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좀 회원권들이 많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 회원권 또. 골프장도 뭐 물론 좀 없어서 못 가는 이제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단기적인 이슈 민감도가 이제 이런 변동성에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확실히 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 이게 좀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대북의 흐름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상관이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이제 현 정부가 뚜렷하게 남기고자 하려는 게 뭐 하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네. 이제 이 레임덕 시절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이런저런 이 뉴스와 또 이제 루머들을 좀 조합을 해서 본다면 아마 가능성은 그 어떤 때보다 좀 높아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단기적인 이제 그런 투자 접근 그리고 이게 호불호 아까도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호불호가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아이디어다 보니까 만약에 좀 대북주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좀 갖고 계신다면 뭐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보실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 부근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좀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뭐 16,000원을 써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전선은 딱 됐다라고 하면은 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잡고 접근을 해보실 만한 대북주의 최일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나온 재료는 뭐 언론 매체마다 조금 상반되긴 해요. 모 매체는 이번에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얘기했던 성과가 아직은 뚝 부러지게 미국이 답을 주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 종전 선언에 관련돼서 한국과 미국 간의 고위층이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주말을 경유하면서 사실 우리 남북 간에 이제 그 물꼬를 틀 때는 인지상정 그래서 이산가족 네 상봉 이슈를 조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또 오간다면은 그 뒤에 이제 종전선언 얘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순으로 사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은 그 대북 제재 이전에 그렇죠. 이게 깨진 거라서 규제에 해당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이거 잘 좀 피해가. 하여튼 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거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컨트리 리스크라는 매번 발목을 잡는 그렇죠. 그게 안타까워서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주가가 내려가야 되나 SK하이닉스가 저렇게 무거워야 되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 우리나라도 나쁠 게 MSCI 없잖아요. 선진국 지수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북한에 또 부존자원 많고. 그렇죠. 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포스코 어제 이 3분기 영업이 3조 원대 들어갔죠. 네. 네, 뭐 그런 자원 쪽에 뭐 하여튼 뭔가 좀 잘 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난티도 사실 남북 경협주의 이제 대장주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8년에 네. 짐 로저스가 이제 아난티의 이제 사회이사로 이제 지금도 뭐 그렇죠. 사회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계기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했었던 경협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CJ E&M도 뭐 좀 진출하면 좋은데. 네, 뭐 곧 할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CJ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차장님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수급 특징주로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오늘 저의 픽으로 이제 CJ ENM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 뭐 매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자동차 종목들만 얘기하니까 정말 좀 지겹잖아요. 사실 네. 저도 지겨워요. 근데 뭐 어쨌든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좀 다양성 차원에서 아 나는 이제 진짜 2차 전지 이제 정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나마 조금 관심이 좀 가고 있는 게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수혜주,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엔터 종목들, 컨텐츠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가장 대장주였던 종목이 바로 이제 CJ ENM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시세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 역시 CJ ENM도 기관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데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이제 좀 살아나면서 주가도 좀 회복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가장 핵심은 티빙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수혜를 입고 있잖아요. 네. 사실 컨텐츠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 과실은 지금 넷플릭스가 다 독차지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컨텐츠 기업들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다. 대신에 이제 OT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가입자를 좀 많이 유치를 하면 정말 이제 큰 수확을 이제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CJ ENM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티빙이라고 하는 이 OTT 플랫폼이 최근에 이제 정말 좀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가입자 숫자가 이제 올해만 100만 명이 이제 순증을 해가지고요. 지금 총 유료 가입자 숫자가 지금 17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최근에는 말씀해주셨던 각종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플러스 스포츠 독점 중계를 지금 티빙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얼마 전에 네. 있었던 유로 2020 2020이지만 올해 한 거거든요. 몇 개월 전에 했던 거. 우리 그거를 건 이제 안 또 나가나? 독점적으로. 출발 오늘의 증시는 티빙이 안 나가나요? 아, 그건 모르겠네요. 네, 나가면 대박일 텐데. 네, 어쨌든 그래서 티빙에서 이제 그런 이제 독자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하고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 숫자가 좀 순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CJ ENM이 사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컨텐츠도 만들고 게임도 하고 아까 뭐 홈쇼핑도 얘기도 해주시고 뭐 CJ 그룹 차원에서 지금 가장 이제 핵심적인 또 계열회사 중에 하나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이 티빙이라는 이슈 때문에 가장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다. 한국판 이제 OTT 플랫폼을 지향하는 티빙의 가치를 이제 주목을 좀 해본다면 CJ ENM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 원부터 17만 한 5천 원 지금 어제까지도 좀 주가 좀 강했기 때문에 뭐 살짝 좀 눌림목이 좀 들어오는 구간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0만 원. 지금 뭐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뭐 20만 원까지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거든요. 1차 목표 가격은 20만 원, 손절 가격은 16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기업 언급된 거는 뭐 CJ ENM이 중복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수급의 픽 네. 선택으로는 이제 천보액이 있었고, 좀 새로운 거는 정혜민 사장이 오늘 아난티 과감하게 얘기해 주셨고, 여기 이제 숟가락 하나 좀 올려놓으면은 IP 웹툰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네, 키다리 스튜디오를 저는 숟가락을 탁 올려놔서 좀 뭐 종목이 너무 없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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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내일은 좀 잘 얘기해가지고 신선한 종목들로 네. 소통을 좀 하세요, 두 네, 분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네, 오늘 목요일 날 이제 목요일이라서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 드릴 텐데 시장 분위기가 이제 뭐 단기 바닥은 확인이 좀 된 것 같거든요. 네. 반등이 좀 올라올 때 지수가 좀 살아날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MBN골드 온라인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빙에도 좀 나가자고 해봐요. 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MBN 골드 김영민 네.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